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미국 선교사들이 이승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한 거야. 아관 파천 때 고종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한 선교사들과 애국자들이 고종에게 몰려가서 이승만이라는 인재를 평생 감옥에서 썩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살려주시오 라고 간청했어. 사방에서 구명 활동을 벌이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점점 줄어들었지.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1904년 8월, 이승만은 드디어 감옥을 나오게 돼. 고종이 선교사들의 말을 들어준 것은 아관 파천 때에 고종의 생명을 보호해준 은인이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이야. 선교사들은 고종이 잘 동안 밤새 곁을 지켰고 수라상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먹으면서까지 고종을 보호했어. 일본 사람은 조선 사람이라면 그게 황후든 황제든 상관없이 죽일 수 있었지만 강대국인 미국 사람은 감히 건드리지 못했거든. 그 점을 잘 활용했던 거지.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어. 이 전쟁은 사실상 누가 조선을 차지하느냐는 싸움이었지. 그래서 친미 개화파 실력자였던 민영환과 한규설은 미국의 조선의 독립을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외교사절로 이승만을 보낼 계획을 세웠어. 조선 팔도에 영어하면 이승만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실력자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승만은 감옥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된단다. 그런데 조선의 멸망은 거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어. 이승만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며칠 전인 1905년 7월, 일본 총리 가스라와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는 미국은 러일 전쟁 후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다 라는 이른바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성과 없이 끝나버렸지만 조선이 독립할 길은 외교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이승만은 미국에 남아 공부를 하게 돼.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과정 2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1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2년을 보내며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얻었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을 맺었던 1905년부터 나라를 빼앗기는 한일 병합 조약에 이르는 1910년까지 일이었단다. 이승만이 공부한 대학교는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야.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한국을 넘어 동양인으로서도 이승만이 최초였어. 영한사절도 없던 시절, 식민지 직전의 조선 청년이 강연 등으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학업에 열중하여 얻은 놀라운 성과였지. 졸업식 날 일기장에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내 조국이 더는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라고 한일 병합 조약에 대한 침통한 마음을 남겼어. 그의 박사 논문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에 관한 내용인데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할 정도로 탁월했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중립을 지켰던 미국에 무역 문제가 생겼어. 이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바다 위의 중립국 무역 문제에 관해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 중에 닥터 승만 리의 연구에 의하면이라고 이승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할 정도로 이승만의 논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지. 만약에 이승만이 박사라는 타이틀을 자신을 위해 썼다면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명문대 교수가 되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는 일에 자신의 명예와 실력을 쏟아부었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위험한 독립운동의 길을 선택했던 거야.